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미묘하게 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손자들이 한때 공유하고 싶었던 따뜻한 포옹을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노인병 전문의 헨리 탐프선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령 관련 채취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의사가 승인한 간단하고 단 3분 만에 노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어색한 순간이나 상처받은 감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날카로운 재치와 반짝이는 눈을 지닌 씩씩한 성격의 박근호라는 88세 신사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박사님.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제 방에 1분 이상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좌절감은 명백했고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창가로 질주의 극적인 힘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려는 듯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프랭크를 보며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랭크, 솔직하게 말하면 그 화려한 향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는 나를 의아해하며 쳐다보았고, 그래서 나는 자세히 설명했다. 문제 위에 향수를 덧바르는 것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마치 지저분하고 방치된 욕실에 공기청정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냄새가 남아있고 향수와 천연향이 섞이면 훨씬 더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계속하는 말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불쾌한 냄새를 느끼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탈취제나 향수를 뿌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함이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냄새를 중화시키는 대신 완전히 참을 수 없는 충돌하고 강렬한 향기, 인공향이 혼합된 노인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문이 더 많이 열리면서 당혹감도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 답답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창고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프랭크, 이 뒤에 실제 과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지 나이나 샤워를 건너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흥미를 느끼며 몸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주 무시되거나 오해되는 주제를 밝히고자 세부 사항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이 현상에 기여하는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하루에 약 1쿼트, 대략 1리터의 땀을 흘리며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상쾌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땀도 덜 나고 냄새도 덜 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 반대이다. 땀은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으로 불순물과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땀을 덜 흘리면 이러한 독소가 피부에 남아 있어 분해되어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온상이 됩니다. 한 번은 71세 김순자 환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헨리 박사님, 땀이 거의 나지 않는데 왜 아직도 냄새가 나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그녀가 땀을 덜 흘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갇힌 독소가 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최정수, 73. 씨는 머렸을 때는 맨날 걱정에 땀이 뻘뻘 흘렀다. 그게 멈췄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옳았다. 땀이 덜 나면 피부에 더 많은 물질이 쌓이게 되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피지, 즉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성하는 기름진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지의 구성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실제로는 30년이 넘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저는 디노네날디라는 화합물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세쯤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70세의 최고조에 달하는 이 산화지방산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날카롭고 기름진 냄새인 독특한 노인 냄새의 원인입니다. 젊은 피지의 화학적 성질은 단순히 다르며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강력한 화합물이 부족합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타액 생산량이 50% 이상 급감하며 이는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은 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의 pH 균형을 맞추고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씻어냅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입이 건조해지고 박테리아가 번성하여 결과적으로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69세 윤미자 씨는 말할 때 냄새도 나고 입이 사막 같다. 자의식이 강해서 손자를 피한다고 털어놨던 기억이 난다. 그녀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샤워, 향수, 구강 청결제에도 불구하고 땀 감소, 피지 변화, 타액 감소 등 내부 변화로 인해 냄새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향수나 빠른 수정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며 예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1번 댓글을 남겨 참여, 의사를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이와 같은 귀중한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효과 없는 치료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일주일 만에 관찰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냄새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하시면 한 달 안에 귀하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늘 저에게 헨리 박사님, 이 냄새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내 대답은 항상 네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5세 이만석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내 진료소에 왔을 때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우리 손자들은 내 방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아들은 항상 창문을 깨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지도를 따른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밝게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손자들이 다시 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환은 귀화도 가능하며 값비싼 도구나 약국 운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이상의 의학 연구를 통해 연마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늘부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한 결과 97%의 환자가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물입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그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물은 신체가 소변을 통해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어 피부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신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임정희, 72. 씨는 처음에는 아침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한 달 지나니 푹 빠졌다. 이제는 건너뛰면 그리워지고 손자들도 냄새가 좋다고 한다. 피부가 더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하루에 6잔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오후 중반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 리듬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와 커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므로 마시고 싶다면 물을 추가로 첨가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햇볕 아래에서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운동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박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마라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 아래서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 광선은 피부에 있는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인해 독소가 배출될 만큼 땀이 납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로 시간을 정하세요. 가혹한 광선을 피하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을 고수하면 더 신선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동호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팠다고 말했다. 의사는 나에게 매일 10분 동안 걷기를 권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느리지만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숨을 약간만 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춥고 매일 샤워하는 것도 힘들다고 사람들은 불평한다. 그러나 목욕은 필수적입니다. 목욕을 하면 피부에서 박테리아와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
뜨거운 물 사용을 피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층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의 이상적인 온도 범위는 100디그리 파레나이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디그리 파레나이트의 욕조에 20분간 몸을 담그십시오. 그 결과 모공 속 깊은 곳에 더러움이 배출됩니다. 몸을 담근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르면 노년 냄새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팁은 샤워할 때 새 곳을 제대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냄새의 90%를 차지하지만 흔히 무시됩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의 피부주름 부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땀이 이 주름에 모여 세균의 은신처가 됩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 특히 귀와 목 뒤 부분을 무시하거나 매우 부드럽게 씻습니다. 악취는 거기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헨리 박사는 신예자 66에게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저는 수년간 샤워를 했지만 당신이 제안한 대로 가슴과 겨드랑이를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저를 안아주고 악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샤워할 때 이 접힌 부분을 청소하면 냄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문지릅니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둘째, 두피, 가슴, 겨드랑이를 관리하세요. 땀과 피지는 모발,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종종 무시되는 두피에 남아 있습니다. 두피를 잘 마사지해 주세요. 백준호, 62, 씨는 의사가 머리를 감으면서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권유하자 머리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제 손주들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배털이나 가슴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낸 후, 잘 헹궈낸 후 두드려 완전히 말려주세요. 셋째, 손바닥, 발가락 사이, 발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에는 땀샘이 많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발은 세균의 온상이 되며 특히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퍼져 옷을 오염시킵니다. 하영수, 68, 씨는 발에서 악취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발가락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양말을 신으니 방 안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면 양말을 사용하세요. 매일 갈아입고 신기 전에는 발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신발을 말리려면 신발을 돌려서 말리세요. 뒤쪽에 닿기가 어렵습니다. 손잡이가 긴 천이나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등땀은 옷의 묻어 냄새를 유발함으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이 세 곳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에 의해 피부 보호층이 약화되어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는 피하고 순한 비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시도해 보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71세의 메리 잔선은 처음에는 의심을 표명한 후 말했습니다. 내 손자는 이제 내 무릎에 앉아 TV를 보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샤워 후 보습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벗겨지고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 20분 동안 100디그리 파레나이트의 욕조에 몸을 담그면
모공 속 깊은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완전히 건조시킨 후 로션을 사용하십시오. 즉시 시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짜증나게 할 것이며 더 나쁜 것은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가족들의 반응이 바뀔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를 막기 위해 식생활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환자들은 종종 헨리 박사님, 씻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문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댓글 섹션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귀하의 도움은 교육 및 동기부여 자료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70세 퇴직자 정동호 씨는 처음에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속적인 다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최근 상담 중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아팠다고 회상했다. 그의 주치의인 헨리 박사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매일 최소 10분 동안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 프레드는 이 조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겁이 났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게 지금은 비록 여유로운 속도이기는 하지만 짧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천천히 하고 있지만 천천히 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조금 숨을 헐떡이고 헐떡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헨리 박사의 지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3가지 황금률이라고 통칭되는 그의 주요 권장사항 중 3번째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추운 계절에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은 혹독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샤워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불평합니다. 라고 헨리 박사는 환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욕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달라붙는 박테리아, 먼지,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피하십시오. 뜨거운 물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용한 방해 행위입니다. 라고 헨리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호 오일을 제거하여 피부를 건조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취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해를 끼치지 않고 정화할 수 있는 온도인 38°C 셀시어스, 100°C 파레나이트 정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물을 옹호합니다. 추가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 그는 매주 의식을 제한합니다. 즉, 100°C 파레나이트 욕조에 20분간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온기가 모공 깊숙이 침투하여 일반 샤워로 인해 놓치기 쉬운 먼지와 땀을 제거합니다. 이 방법을 채택한 환자들은 결과에 대해 극찬합니다. 한 환자는 몸을 담그고 나면 피부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오래 지속되나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걷기, 따뜻한 샤워, 매주 몸 담그기라는 세 가지 지침을 따르면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문제인 노년 냄새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박사는 샤워 루틴 중 세 가지 특정 영역을 목표로 삼는 것이 진짜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반점은 채취의 90%를 담당하지만 가장 방치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첫 번째 영역에는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 주름이 포함됩니다. 이 주름에 땀이 고이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그는 노인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건너뛰거나 피상적으로 스와이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귀와 목 뒤는 숨길 수 없는 악취의 주범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66세 할머니 신혜자는 이것이 가져온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후속 방문에서 헨리 박사에게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샤워를 했지만 보여주신 것처럼 가슴이나 겨드랑이를 문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서슴없이 안아줍니다.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주름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해 헨리 박사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조언합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르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심지어 부러질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두피, 가슴, 겨드랑이입니다. 머리카락이 땀과 피지를 가두어 무시하면 냄새가 증폭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두피는 간과됩니다. 라고 헨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샴푸를 하지만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백준호, 62, 씨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긴 후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이전에는 머리 냄새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박사님이 씻는 동안 두피를 마사지하라고 했더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손자들도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가슴털이나 배털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낸 후 깨끗이 헹구고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두드려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 손바닥, 발가락 사이, 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부위는 땀샘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발이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으면 골마 터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부위가 된다고 헨리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하영수, 68세, 씨는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야, 내 발에서 뭔가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런데 발가락 사이를 씻고 잘 말리고 새 양말을 신으니 냄새가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아요. 발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헨리 박사는 양말을 매일 교체하고 신발을 돌려서 공기가 통하도록 권장합니다. 뒤쪽처럼 손이 닿기 힘든 부분에는 손잡이가 긴 브러쉬나 천을 추천합니다. 등땀은 옷에 스며들어 닦아내지 않으면 골마 터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세 가지 주요 부분을 씻을 때 피부 보호 장벽을 보존하려면 절대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진정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라고 헨리 박사는 반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순하고 무향의 비누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71세의 메리 존슨, 메리 잔선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니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제 손자는 이제 제 무릎에 누워 TV를 시청합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샤워 후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피부가 벗겨지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헨리 박사는 타올로 닦아낸 후 보습을 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매주 100도 담가두는 것은 뿌리 깊은 때를 제거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루틴을 따르는 환자는 며칠 내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무시하는 것은 단지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를 긴장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고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부분을 부지런히 청소하면 일주일 안에 가족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묘한 반동이 없고 진정한 따뜻함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헨리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먹는 것이 체취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이어트와 생활 방식 조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환자들은 항상 헨리 선생님, 씻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음식은 큰 요소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는 피드백을 권장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2개를 입력해 아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앞으로 나올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자세한 탐색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마늘을 사랑해 온 건강한 60세 노인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내 냄새야.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매운 전구를 즐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마늘과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향기에 영향을 주어 호흡이나 피부에 날카롭고 틀림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노화와 관련된 불쾌한 냄새를 중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화합물인 항산화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식단의 영구적인 표시가 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선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항산화제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전사들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며들 수 있는 곰팡 내의 주요 원인인 노화를 가속화하는 산화 과정을 늦춥니다. 산화는 금속의 녹과 마찬가지로 세포와 조직을 분해하여 채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항산화제는 방어 역할을 하여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피부를 통해 새어나오는 내부 부패를 감소시킵니다. 즉각적인 수정이 아니라 성과를 거두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리코펜이 가득한 생기 넘치는 토마토, 케르세틴이 가득한 아삭아삭한 사과, 비타민C가 가득한 과즙이 풍부한 딸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풍성한 메밀, 페룰산이 은은하게 함유된 고소한 현미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 블루베리 또는 가지와 같은 빨간색과 보라색 농산물은 안토시아닌 덕분에 특히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대담한 색상과 악취 방지 능력을 제공합니다. 79세 은퇴자인 황태섭 씨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사가 매일 토마토와 사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2달이 지나자 손녀가 저를 껴안으며 할아버지, 마법 같아요.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한 식단 조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마늘은 첫 향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소화되면 적에서 친구로 변신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씹을 때 방출되는 황함유 화합물인 알리신은 항산화제 및 항균제 역할을 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내부에서 제거합니다. 매일 한두 개의 정향을 섭취하면 아마도 수프에 다지거나 야채와 함께 구워서 건강과 향기 프로필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신선한 호흡과 더 미묘한 채취라는 두 가지 보상을 제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퀘스트의 또 다른 숨은 영웅인 수분 공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분이 많은 토마토, 달콤한 배, 상큼한 수박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내부 플러시 역할을 하여 몸에서 독소가 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68세의 정원 가꾸기 애호가 서경자는 이것을 직접 발견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친구들은 나에게서 예전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야채를 아삭아삭 씹는 것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매일 스무디에 섞어 드세요. 시금치, 배 주스 한 줌, 베리 한 줌을 생각해 보세요. 별다른 소란 없이 노화의 냄새를 퇴치할 수 있는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위생입니다. 이는 기본을 뛰어넘는 개인의 신선함의 초석입니다. 하루에 3번 이를 닦는 것은 확실한 시작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표면이 거칠고 세균이 갇히는 혀는 악취를 풍기는 박테리아의 숨겨진 온상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잘리지 않습니다. 어느 약국에서나 몇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간단한 혀 긁는 도구에 투자하여 매일의 의식으로 삼으십시오. 유명자 73는 처음에는 혀를 긁는 게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건너뛸 수가 없다. 숨이 훨씬 상쾌해져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인정했다. 효과를 증폭시키려면 식후 10분 동안 무설탕 껌, 특히 자일리톨로 단맛을 낸 껌을 선택하세요. 타액 생성을 촉진하고 냄새를 유발하는 입자를 씻어내는 동시에 충치를 예방합니다. 입이 윈윈 됩니다. 이제 덜 분명한 요인, 즉 알코올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받는 음료는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 냄새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는 이를 땀과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는 날카롭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화합물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합니다.
71세의 전직 위스키 애호가인 오재현은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병씩 마셨다고 고백했다. 보리차로 바꾼 지 한 달이 되니 향이 옅어졌어요. 얼마나 심해졌는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커피와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섭취량을 제한한 다음 물이나 허브 주입과 같은 수분 공급 대안으로 바꾸십시오. 알코올을 줄이거나 끊으면 증상이 훨씬 완화됩니다. 5째, 섬유질이 힘을 간과하지 마세요. 소화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독소가 혈류로 재흡수되어 신맛이 나는 악취로 모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변비는 이 주기를 증폭시키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현미, 귀리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 사과나 자두 같은 과일을 섭취하세요. 오트밀 한 그릇이나 현미죽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건강한 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권복순, 77세, 은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평생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현미와 국을 먹기 시작하자 소화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단지 문제를 가리는 값비싼 탈취제나 보충제에 돈을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종종 간과되는 퍼즐 조각인 옷장과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래된 냄새와 싸우려면 깨끗한 옷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세탁하지 않은 침구, 오래된 양말은 최고의 위생 루틴조차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땀과 피지가 옷감에 스며들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쉽습니다.